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심장협회 학회가 목표 고혈압 기준을 낮췄습니다. 혈압을 20mm Hg 이상 강화한 변화인데요. 약물 치료 기준을 시작하는 혈압 기준을 낮추고 또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조정됐습니다. 이 고혈압의 적극적인 관리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또 돌연사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죠.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이일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선생님, 이 고혈압 환자 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의 한 30%가 고혈압입니다. 나이가 증가되게 되면은 나이 70대면 한 70%가 고혈압이 생깁니다. 네. 대부분은 뭐 혈압이 180, 110 높게 측정이 되어도 70%가 정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의 95%가 본태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으면은 자제분이 한 30%가 고혈압이 오고요. 네. 부모님 양쪽 다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한 50% 정도 고혈압이 옵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수시로 혈압을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혈압이 140에 90mm 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는 고혈압 기준을 이제 강화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2017년 11월 미국 심장학회에서 고혈압의 근거안을 130에 80mm Hg로 낮추었습니다. 네. 이 근거는 미국에서 최근에 대규모 스프린터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연구에서 120에 80 이하로 철저하게 혈압을 조절하신 분이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140에 90으로 낮춘 분보다 네. 반 정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혈압학회 성인 고혈압 근거안을 도표해서 보면은 네. 1단계 고혈압을 할 때 130에 80 이상이면 1단계 고혈압, 네. 2단계는 140, 기존에 우리가 90 이상이면 2단계를 했고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도고 높은 혈압은 120에 129, 80으로 좀 더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혈압 치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혈압, 우리나라 사람이 한 30%가 고혈압인데 네. 미국 근거안을 따르게 되면은 사실 60%가 고혈압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고혈압 근거안이나 아시아, 특히 일본의 고혈압 근거안과 미국의 고혈압 근거안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임상적으로 적용될 것 같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고혈압인 140에 90mm Hg를 보고 네.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존대로 140에서 90mm 네. Hg 이렇게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병원에만 가면 이 혈압이 높게 올라간다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왜 그러신 건가요, 이건? 병원에 가게 되면은 사실 뭐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그러면서 혈압 재기도 전에 가슴이 뛰고 이런 분들은 집에서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 오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의사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고 배기고혈압 이런 분들은 한 10%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치료할 이유는 없죠. 네. 그런데 네.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일이 심한 경우에 직장에서는 혈압이 올라가는데 병원에서는 혈압이 정상인 가면고혈압이 있습니다. 네. 이런 환자들은 사실 혈압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시간 활동기 혈압을 측정합니다. 정상이 없더라도 배기 고혈압이나 감행 고혈압이 의심되면은 네. 24시간 혈압을 측정하는 활동기 고혈압 혈압 측정기를 네네. 재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병원에만 가면 고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있어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24시간 활동기 혈압을 좀 잘 측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배기고혈압, 가면고혈압 외에도 또 다른 고혈압이 있나요, 선생님? 2차적인 고혈압이 있습니다. 사실 2차적인 고혈압은 5% 정도 되죠. 비만하다든지 네. 콩팥 질환이 있거나 콩팥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대동맥 질환이 있거나 네. 그리고 또 간혹 우리가 갈속 세포종이라 갖고 몸에 혹이 있거나 부심피질에 혹이 있거나 말단 비대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전해질 불균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홍조가 있다든지 혈압이 조절 잘 되다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나이가 젊은데 가족력은 없고 네. 그런 30세 이하의 그 환자들이 갑자기 혈압이 생겼을 때는 그리고 또 심부전이 있다든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 심부전이 있는 심한 고혈압일 경우에는 2차적인 고혈압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신장 질환이나 비만과 같은 이 다른 질환들로 인해서 2차적 고혈압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혈압이 이제 진단될 경우에 이제 약을 먹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세요. 선생님 어떤가요? 고혈압은 팽창약을 써야 됩니다. 대부분이 본태성으로 오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혈압약을 써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아주 비만하다든지 혈압이 낮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럴 때는 우리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네. 살을 뺀다든지 하면은 혈압이 조절될 수 있겠죠. 사실은 살을 10kg 정도 빼면은 네. 10ml HG 정도의 혈압이 떨어지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병행하게 되면은 운동도 뭐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한 번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 네. 하면은 5ml HG 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고혈압 이 자체는 이제 아프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약을 꾸준히 먹고 또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죠, 선생님.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죠. 그림에서 보면은 120에 80 환자가 180에 110 정도의 혈압을 보였을 때는 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8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고혈압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건가요? 고혈압의 관리 목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수축기 혈압이 140, 확장기 혈압이 90 이하로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고 밑에 보면은 단백뇨가 있는 콩팥 만성 신장 질환이나 당뇨 환자들은 130에 80ml HG 이하로 꾸준히 조절하는 것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고혈압 약도 종류가 참 많은데 고혈압이 어느 정도의 심한지에 따라서 이제 약을 고르면 되는 건가요? 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고혈압 약제의 그 선택 기준은 사실 포적 장기의 손상이나 나이나 기저 질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베타 차단제란 혈압약을 선택하게 되면 당 조절이 여의치 않게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으로 해서 심장이 비대해져 있는 환자들한테는 베나노스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막 차단제, 이노제를 써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나이가 55세 이상일 때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그리고 대동맥 질환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칼슘 통로 차단제가 추천될 수 있고
55세 이하에서는 안지오텐신 막 차단제가 추천될 수 있고 특히 임신을 했을 때 고혈압 환자들은 칼슘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가 선호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지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약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선생님, 고혈압 약을 처음 쓸 때 어떤 약을 쓸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고혈압 약을 선택할 때는 우선은 안지오텐신 막 차단제나 베나노스 억제제 그리고 칼슘 통로 차단제가 1차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이 여의치 않을 때는 칼슘 통로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막 차단제를 추가하여 같이 쓸 수 있고 네. 부종이나 뭐 심부종이 있을 때는 이노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도 혈압이 조절이 여의치 않으면은 베타 차단제를 추가하여 네. 혈압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그 혈압이 네. 평소 때 혈압을 재보면 150, 네. 90 그렇거든요. 네. 이게 제가 혈압약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예, 그래 아침에 하루에 그 한 번씩 먹는데 네. 네. 그 혈압이 한 번씩 150이 넘을 때도 있고 네. 또 밑에 그 150하고 밑에 쪽에 90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음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제가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예 그런 말씀해 주시고 네. 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네네. 그 혈압이 있어가지고 네. 예 머리 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거든요. 예. 그 유전력이 있으신 거네요. 예. 예. 네. 예. 네네. 그저 고혈압은 네, 시청자분 또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 보통 제가 그 혈압을 그 운동을 하고 와서 제가 보면은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요. 네네. 예, 예. 그래 평소 때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잠 자고 나서 재면은 130에서 뭐 80 놓을 때도 있고 120에서 80 놓을 때도 있고 네. 예. 예. 항상 그 좀 그렇더라고요. 빈번하게. 네. 주의점이 그럼 어떻게 주의할 생각 어떤 게 있어요? 예, 지금 저기 전화 주신 분의 그 혈압이 높을 때는 150에 90, 뭐 이 정도 되고 아침에는 혈압이 130, 80. 사실 운동하고 나면은 혈압이 그 자기 수축기 혈압이 30%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그래서 운동을 마치고 한 10분 후 안정을 하고 혈압을 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압이 또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 11시 정도 12시 전후가 높고 새벽 2시가 낮죠. 그래서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혈압이 조금 150에 90 정도 나오는 거는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는데 그 24시간 활동기 혈압을 한번 측정해 가지고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력으로서 뇌출혈도 있었기 때문에 130에 80 이하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권고안도 따를 수 있고 가족력을 고려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리고 저번에 TV에서 한번 이야기하기를 네. 예, 그 최대한 운동을 하고 나서 재했을 때에 150 이상만 안 올라가면은 이상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이 저기 운동을 했을 때 혈압이 좀 한 10분 정도 쉬고 안 떨어지면은 사실 그런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당시에는 우리가 혈압이 그 뭐 수축 혈압 3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해가는데 운동을 마치고 나서 혈압이 그렇게 높은 거는 더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이일수 선생님과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 위험 인자 좀 살펴보죠. 앞서 당뇨가 있는지 또 없는지에 따라서 약이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당뇨 관리가 좀 잘 돼야 이 고혈압, 이 합병증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당뇨가 이제 공복 혈당이 110 이상이면 당뇨죠. 당뇨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잘 진행하게 됩니다. 혈관 내피의 손상으로 인해서 찌꺼기가 혈관벽에 달라붙고 네. 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심부전이나 또 당뇨가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당뇨 환자들이 저희들이 시술하고 나서 당이 조절 안 되거나 또 그러면 그 시술하고 나서 이 재흡착도 네. 당뇨 환자들이 좀 많죠. 그래서 당은 철저하게 조절하고 보존적으로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을 같이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예. 그 고지혈증은 사실은 초기 혈관 내피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혈관 내피 손상을 초래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네. 혈관이 이제 좁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급성 심혈관 질환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지혈증이 사실 고지혈증을 잡는 것이 급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분해 기능이 떨어져 갖고 네. 혈관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가속화되고 네. 나이가 드신 분이 급성 심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돌연사를 잘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이 동맥경화가 진단이 된다면 결국 급성 이렇게 심혈관 질환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보통 이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예, 그 고지혈증의 치료는 그 약물로서 일단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이 스타틴이라는 약인데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최근에는 연구에서는 스타틴의 좋은 내군이 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협심증 환자나 네. 가족력이 있는 고지혈증군, 당뇨가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협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스타틴이란 약물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지속적으로 낮추어주는 것이 네.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 스타틴 사용 시에도 혹시 부작용은 선생님 없는 건가요? 스타틴을 사용하다 보면은 간혹 근육통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간 수치가 증가되거나 네. 힘이 없다든지 경미한 증상을 이야기하지 그렇게 스타틴을 끊을 정도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스타틴을 복용하고 나서 4주, 8주 후에 합병증인 그 근육통이나 이런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그때 나타나면은 약을 바꾸거나 아니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렇다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사실 동맥경화가 네. 10대 말부터 한 15%, 나이가 한 50대 되면 85%가 옵니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220 이상일 때는 고콜레스테롤 혈중이라 보는데 보통 콜레스테롤 수치를 160에서 180 정도로 낮추고 그 다음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거 좋고 네. 아주 고위험군의 심혈관 질환 환자, 담배를 피운 당뇨가 있다든지 네. 그런 분들은 사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네네. 70까지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약은 계속해서 꾸준히 먹어야 하나요, 선생님? 근데 정상으로 떨어지면은 저 같은 경우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하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 두세 달 후에 다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봅니다. 네. 그럴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네. 하라고 하면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네. 저용량의 스타틴을 네네. 복용해서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철저하게 막아주는 것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치료의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끊고 뭐 식이 조절이나 운동요법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고지혈증 재발률이 높죠, 선생님. 예, 저희들이 그 스타틴이라는 아주 좋은 약을 쓰고 있어도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안 될 때 네. 최근에는 뭐 PCSK9 항체 에브로쿠베비라 하는데 주사로 맞는 약이 나왔어요. 이런 좋은 약은 어떤 스타틴으로 콜레스테롤이 조절 안 되거나 가족력이 있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 네. 또 스타틴을 썼을 때 부작용으로서 먹지 못하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고지혈증에도 선생님 오메가3가 좋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것은 좀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오메가3가 사실은 그 중성 지방이 높을 때는 처방을 하는데요. 그렇게 네. 우리가 이제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렇지만 고지혈증이 500 이상 높을 네. 때는 그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처방하고 고지혈증이 있을 때 중성 지방이 높을 때 네네. 이 중성 지방이 스타틴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잡기 위해서도 중성 지방은 떨어뜨리 놨는 것이 네. 치료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 이 담배, 흡연도 선생님 빼놓을 수 없죠. 예. 담배가 사실은 최고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담배를 피우면은 담배가 그 뭐 암도 유발하고 그 혈관 내피에 작용해서 때로는 혈관의 갱년을 유발하고 때로는 동맥경화로 진행해서 막히게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시술한 45세 남자인데 8년 전에 시술이 협심증 때문에 그물망 시술을 잘 했는데 네네. 또 막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술을 하면서 왜 막혔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가 웃으면서 담배 피웠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그 스텐트 그물망 시술 후에 그 혈관 질환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재입착을 초래하게 되겠죠. 네. 예.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연은 꼭 필수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심혈관 위험 인자로 당뇨, 고지혈증 이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비만도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라고요. 예, 비만이 있으면은 네. 고혈압이나 뭐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많이 오죠. 그래서 비만이 있을 때는 사실은 그 적당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식이요법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10kg 정도의 살을 빼면 10mg/HG 정도 혈압이 떨어지고 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좋아지면서 콜레스테롤도 뭐 떨어지겠죠. 네네. 예.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안녕하십니까? 어떤 점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네. 나이는 60세고에 네. 혈압약을 먹은 지는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5년은 한 알씩을 먹었는데 네. 지금 뭐 혈압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다고 반 알씩 먹은 지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태도 항상 제가 이렇게 혈압을 체크해 보면은 네. 120이 안 넘어요. 117, 뭐 107 이 정도로 밑에 혈압도 73, 60, 뭐 3 이 정도로. 네. 예, 그런데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혈압약을 띠봐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래 몇 분 또 가가지고 재보면은 그때 또 잠깐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혈압약을 먹다가 끊으면은 네. 이게 안 된다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뭐
그게 이제 끊어도 되겠는가 싶어갖고 그 혈압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예. 예.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혈압 약을 먹었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란 건지 아니면은 본태성 고혈압인데 뭐 조절이 잘 돼서 네. 끊은 문제인지 저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심비대가 있는지 심장 초음파라든지 24시간 활동기 혈압을 재어 가지고 정말 활동할 때 혈압이 또 올라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보고 좀 신중하게 혈압약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나이 70 정도 되면 70%가 고혈압이 옵니다. 네. 그런 것을 고려한다 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심장 초음파나 24시간 활동기 혈압 그런 것을 재어서 정말 정상이면 끊도록 하고 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검사만 이게 해보고 체크해 보면 됩니까? 예. 심장질환 검사면.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예, 네, 4, 5년 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예. 네, 그때 심장 수술을 하면서 심장 판독 기계를 넣으려고 가슴을 열었는데, 네. 배가 많이 부어가지고 그거를 못 넣고, 예. 삼천 판막을 예. 시술로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시술로 했는데, 그질로부터 지금까지 와파린을 먹고 있어요. 예. 와파린을 먹고 있는데 지금 5mm를 먹고 있습니다. 예. 와파린 수치가 안 맞아지가지고 예. 계속 이래 그거를 갖고 이래 음식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예. 그러면서 지금 걸려와서 심장이 잘 부어 예. 예. 폐가 이래 사진을 찍어보면 폐가 부었다 하고 또 이노지를 먹고 현재 이노지를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 또 요사이 또 한 며칠 사이에 또 지금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왔어요. 예. 그리고 저는 맨날 뭐 답답해서 성경에 가서 뭐 와파린 수치나 차라 올리라 뭐 이런 걸 하고 애기 답답할 때는 저번에 내가 이제 이노지를 또 저녁에 먹는 걸 다 놨다가 네. 밤에 또 먹고 이러면 조금 또 술을 주고 이런 증세인데 네. 그는 와파린 하는 거는 끊으면 안 되는 건가 예. 그게 궁금하고요. 예, 지금 전화 주시는 분은 아마 심방세동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와파린은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판막 삼천 판막 수술은 하셨지만 우리가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또 판막 질환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심부전이 왔는지 확인하고 와파린은 지속적으로 먹어서 중풍을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정신과에서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예. 우울증 약을 먹고 또 심장과에 지금 허리 척추가 앉아 다리가 요즘 마비가 돼가지고 예. 심장과에 약도 먹고 이래 합니다. 근데 그런 약에서는 무슨 잘 그게 없을까요? 눈도 지금 나빠져가지고 눈도 진정을 하거든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사실은 심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약을 쓰실 때는 담당 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다른 합병증이 생겼는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장이 그럼 답답한 이거는 그냥 이래 지내봐도 괜찮을까요? 그냥 지내보면 안 될 것 같는데요. 병원에 가셔서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 24시간 부정맥 검사 그런 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네네. 그대로다 이러는데 나는 심장이 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네, 어머니 병원에 좀 내원을 하셔서 담당 의사분과 조금 그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이일수 선생님과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선생님 손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위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돌연사는 어떤가요, 선생님? 돌연사는 뭐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돌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급성 심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 심정지가 한 80% 되고 네. 그다음 제 돌연사를 유발하는 게 심근증이나 심부전, 선천성 심질환, 판막질환, 또 부정맥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망하는 돌연사지만요. 잘 관리하고 또 예방을 하면 선생님 잘 지킬 수 있겠죠. 예. 그 돌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을이나 겨울, 네. 초봄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면은 한 30% 이상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급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네네. 돌연사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급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운다든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비만하거든요. 콜레스테롤 조절 안 한다든지 당뇨, 고혈압, 과도한 섭취, 또 스트레스, 또 나이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위험 인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네. 스트레스를 피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저희들이 뭐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담배,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면 돌연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이런 게 선생님 위험한 걸까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동맥경화는 10대 말부터 한 15% 진행하고 나이가 50이면 한 85%가 옵니다. 처음에는 혈관이 깨끗하지만 네.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혈압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 내피 손상이 오면은 찌꺼기가 자라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관여하는 여러 가지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 당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같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 동맥경화가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면서 네. 심혈관 질환, 급기야는 돌연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제 급성 심혈관 질환인데 이 급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면 이제 바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예.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똑똑해갖고 네. 바로 막힌 혈관을 2~3시간 안에 뚫으면 됩니다. 네.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 항혈소판 제제나 다른 심장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심혈관 질환을 그림을 보면은 사실은 저기 철사가 지나가고 네. 뭐 풍선으로 부풀고 그다음 그물망이 남아서 더 이상 그 혈관이 안 막히게 하죠. 네네. 그 최근에 제 환자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인데 젊은 분이었는데 네네. 엊그제 시술했는데 혈관이 꽉 막혔어요. 네네. 네, 막힌 걸 뚫고 나니까 네. 쓱 웃길래 제가 네네. 물어봤어요. 왜 웃냐고. 어머님도 저한테 시술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오면은 네네. 저희들이 그 심근 손상 없이 네. 확실하게 치료되고 저기 보이는 기름은 다양하게 우리가 시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완전 오른쪽 보면 위쪽에는 시술 전에는 혈관이 하나가 뚝 무자르듯이 없는데 네. 시술하고 나니까 혈관이 정상으로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이 막힌 심혈관을 이제 바로 뚫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예, 막힌 혈관을 뚫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이듯이 심실빈맥이라는 심각한 부정맥이 생기고 저것이 돌연사로 바르게 연결되게 있습니다. 정상 심전도는 좌측에 있고 네. 심실빈맥이 생기면 혈압 유지가 안 되고 심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성 심근경색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심실빈맥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 외에 심부전이나 네. 심근증 이런 것도 이런 질환도 저희들이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고지혈증이 높고,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한 같다는 스타틴 약 아니습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그래, 신경경색, 네. 그리고, 또, 혈압이 높은데, 네. 도움이 되는가 싶었어. 예, 당연히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혈압을 조절하면은 심근경색을 많이 예방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신경경색을 스타틴 그로 갖다가 하고 혈압약은 이제 먹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하니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이 앞으로 올 우려가 많다 그러던데. 예, 한 두세 배. 아까도 말했지만 혈압이 120에 80에서 180에 110 정도 되면은 뭐 5배, 6배까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예, 선생님. 그러면은 스타틴이란 저는 이제 그 약을 먹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뭐 오메가3라든가. 근데 좋은 약을 먹어보고 그전에 사놨고도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예.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는 이를 갖다 좀 오늘 내가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는 네. 그래하여서 그러니까 스타틴 약이 이제 여러모로 고지혈증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이런 모양이지. 예, 스타틴이 사실은 좋은 질문인데요. 스타틴이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항염증,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혈관에는 너무나 좋은 약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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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도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 제가 네. 거의 한 5년 정도 되는데 네. 그 약을 너무 그렇게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요? 예.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먹어도 괜찮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 약은 뭐 복용하고 한 4주에서 8주 그 정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용해 갖고 부작용이 안 나타났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콜레스테롤 용량 스타틴을 높게 가져갔을 때 간혹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사들이 고용량의 스타틴을 처방했을 때는 체크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계속 드시는 것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 약을 먹으면서 네. 갑자기 제가 당 수치가 56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혈압은 저혈압이 돼가지고 저거 좀 틀어지고 한 이런 경향도 좀 있었고. 그래서 거기 당 수치가 당이 원래 생긴 건지 아니면 뭐 스타틴을 복용해서 생긴 건지는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내분비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당 때문에 처음에 발견해가지고 인슐린을 링게해가지고 놔주시더라고요. 네. 그랬고 제가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저혈당 약을 주시던데 먹고 나도 조금 어지럽고 이런 증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네. 당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혈압약이랑 당약이랑 같이 끊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치료를 직접 못해서 혈압약이 어떤 약이 들어갔는지 당약이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또 다른 합병증인 부정맥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어지럽는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담당 과장님을 뵙고 진지하게 상의를 하시면은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심장도 별로 안 좋고, 네, 당뇨도 있고, 네. 혈압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 심장이 뭐 뛰는 게 부정맥이 빠르게 뛰다 늦게 뛰다 그랬는데 예. 지금은 그런 건 못 느껴요. 지금 심장이 보통 그 혈압을 재면서 보면은 한 53, 4로 60 이상 올라가야 된다 근데 한 53, 4 정도 네. 거리 지금 심장이 뛰고 예. 또 혈압은 그전에는 한 140, 130 됐는데 네. 지금의 되니까 그때 한 17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거기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지금 뭐 하나 더 고혈압 주는데 그걸 먹어도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예. 그또 어떤 일은 제목 한 30, 40대가 예. 또 어떤 일은 또 170 그 이상 올라갔다가 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들어봐서는 뭐 고혈압하고 당뇨 있으면서 네. 심방세동이란 부정맥이 있는 것 같아요. 맥이 빨리 뛰다가 느리게 뛰다가 그럴 때는 혈압이 덜쭉날쭉합니다.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고. 근데 지금 선생님 때는 기저질환이 당뇨가 있고 이럴 때는 고혈압 약제 선택이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맥이 좀 느리기 때문에 맥이 느리게 작용할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 선택을 잘 하시고 그리고 맥이 정말로 얼마나 느린지 볼 때는 24시간 활동기 심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홀터죠. 홀터를 검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 제 혈압 조절이 여의치 않을 때는 또 우리가 24시간 활동기 혈압도 재보시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진지하게 하시는 것이 선생님이 지금 높은 혈압이라든지 서맥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저 혈압이 높은 혈압은 높은데 네. 밑에 혈압이 보통 한 70, 60까지 되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밑에 혈압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선생님. 근데 간혹 밑에 혈압이 매우 낮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증이 심하면은 밑에 혈압이 낮게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를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혈압 정도는 그렇게 낮게 나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버님 좀 예.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저는 예. 네. 혈압약은 신경성 혈압이라고 해갖고 그동안에 계속 한 10몇 년, 20년 동안 먹었거든요. 그래 아스피린하고 혈압약하고를 먹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무슨 일이 바깥에 바람이 분다든지 시끄럽게 일하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청심환을 사다 놓고 먹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걸 어느 병원에서 선생님이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해보니까 부정맥이라고 빨리 예. 대학병원을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서 약을 먹었는데 괜찮게 가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통영을 와가지고 네. 그 약을 먹는데 지금은 먹고 있는데 조금씩 이렇게 심장도 뛰고 예. 네. 감기가 오래 가면서 살이 자꾸 빠지는 것도 겁이 났어요. 예. 그 지금 제가 들어봐서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압약하고 에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가니 부정맥이 있어요. 지금은 아스피린은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부정맥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왔는데 어떤 부정맥이 왔는지 24시간 그게 중풍이 오는 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심방세동입니다. 그거는. 네네. 예, 그거는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살이 좀 빠진다고 했는데 그 네. 심방세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연결되어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살이 빠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대사장애가 있는 건지 또 나이 있는 걸 고려하면은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검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 감기가 오래되니까 입 검사, 코 검사 막 이 목도 다 하고 네. 엑스레이 찍고 있는데 예. 그 이상은 없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식사는 잘 하세요? 밥은 선생님 많이 안 먹고 조금씩 그렇게 많이 안 먹어지는 기라 감기 들고 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적게 드시는 분이십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 가볍게 운동을 하셔갖고 자기 몸을 강화시키는 것도 약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살은 계속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한 2달 동안에 한 1kg 빠졌습니다. 그거는 크게 병적으로 보이지는 걱정을 안 않는데요. 하셔도 될 부분이네요. 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네. 예.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 네, 이 돌연사의 이제 원인이 되는 이제 심혈관 질환 중에서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가장 높은 질환 선생님 심근증이라고 하던데요. 예, 예. 이 심근증은 이제 심장에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인가요? 예. 심근증은 사실은 종류가 많죠. 비후성 심근증 선천적으로 그리고 또 뭐 술을 많이 드시면서 우리가 그 확장성 심근염 저기 그림에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심근경색이겠죠. 네. 그로 인해서 돌연사의 원인이 한 80%고 네. 그다음째 술 많이 드시면은요 네. 심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심부전이 오는 수가 있고 네. 그다음째 선천적으로 비후성 심근증이 있어갖고 부정맥, 심실, 빈맥이 생겨서 그 돌연사를 일으키는 병도 있죠. 저런 병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뭐 원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다른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심근증이 있을 때 또 어떻게 치료하고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심근증은 우선은 기저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네. 그게 맞게 약물 치료를 하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 이 주변 사람들의 빠른 처치도 선생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환자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다.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19에 빨리 연락하고 네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네. 그리고 119가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요즘에는 중학생도 잘 하던데 우리나라 친구들이 똑똑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지가 되고 나서 네. 5분 이내에 해야만 한 80% 정도 환자를 네네. 살릴 수 있습니다. 10분 넘어가면 너무나 힘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심장내과 이일수 전문의 모시고 고혈압과 심장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마지막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진료를 좀 보고 오는데 환자들이 저보고 네, 선생님 화이팅 하십시오 방송을 하는데 네네. 환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또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항상 건강을 회복했을 때 너무나 감사드리죠. 네. 근데 오늘 주제는 정말로 중요한 네. 급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위험 인자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네. 비만, 스트레스, 담배 있겠죠. 그 중에서도 고혈압이 우리나라 성인 한 30% 됩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고혈압을 130에 80으로 낮추면서 네. 그 의미는 고혈압이 심혈관 질환에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저희들이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10년 동안 심혈관의 위험이 30% 이상 증가되거나 당뇨라든지 콩팥 질환이 있을 때는 네. 혈압이 130에 80 이상일 때는 네. 혈압약을 처방받고 네.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뇌졸중 환자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봄철 일교차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실내에서 추운 야외로 나갈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거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흡연 등은 중요한 위험 요소니까요. 잘 관리하시고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